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의대에서 경찰 채용 순경시험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미래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수업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찰학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실제 문제풀이 적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풀이 강좌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2년 4월 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의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는 자, 순경채용 관련 10개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또한 최근에 경찰 간부시험 및 경찰 실무종합시험의 7개년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경찰 행정법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일반론과 행정구제법 영역에 집중해서 그 이유는 다른 행정법, 다른 순수 행정법의 영역은 크게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 일반론과 행정구제법에 집중된 경행경채시험 관련 행정법 5개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 기출 천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2년 8월 시험에 있을 순경 채용 시험을 대비한 기출 문제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교재에는 그동안의 개정 법령의 내용과 그리고 개정 법령 변형 내용도 모두 반영이 되었고 특히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2022년 1월에 경찰 실무종합과 2022년 3월 26일에 있었던 제1차 순경채용 시험까지 모두 반영이 된 어떻게 보면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기출 천재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출문제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가장 최신의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제2차 8월에 있을 순경채용 시험을 집중적으로 해당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를 최소의 개념에서는 3회독 정도 그리고 최대의 개념에서는 5회독 정도를 꾸준하게 읽고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에 빈출 출제되는 지문 즉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기출문제의 내용이 각인 또는 형상화되어서 실제 시험에서 분명히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를 꾸준히 공부하시면 장담컨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해당 교재를 여러분들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기출천재 교재에 대한 활용 방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를 일단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기출문제 분석의 전제는 기본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의 습득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기출 공부의 효율성은 기출문제의 효율성은 무엇이 담보하느냐면 반드시 기본 이론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여러분들 기본서를 통하여 기본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단 습득하고 난 이후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수험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을 당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에 보시면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의 학습은 항상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공부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수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서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즉 기본서를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단 복습, 암기, 이해를 모두 완료하고 난 이후에 기출문제 과정으로 이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서 공부를 모두 끝내놓고 기출문제 과정으로 돌입하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출문제 과정을 들어가서 앞에 있었던 기본서의 이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수험 공부, 특히 경찰학 공부 방법론은 자, 먼저 기본서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서를 공부하다 보면 특정 파트, 특정 영역 공부를 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그 파트 또는 영역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이론 과정으로 이어서 복습, 암기, 이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 공부를 끝내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 해당 파트, 그 해당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론 과정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공부 방법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론 과정에 대한 복습, 이론 과정에 대한 암기 및 이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해당 파트 영역에 대한 기출 문제 풀이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째,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유형이 실제 출제되었구나, 어떠한 문제 유형이 반복 출제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둘째, 해당 영역에 대한 이론 공부가 끝나고 바로 해당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일단 푸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공부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강조드리는데요. 해당 파트, 해당 영역에 대한 기본서 복습 암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똑같은 해당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부분은 기본서 공부 플러스 기출문제 풀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부 과정은 주로 초시생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공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면 주로 재시생 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기출문제 풀이 플러스 기본서 보충으로 공부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쉽게 합격은 못하고 또 한 번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 즉 재시생분들은 기본서 강의 또는 기본 이론의 강의를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그 기출문제 풀이의 내용과 연계되는 기본서의 이론 내용을 보충해 가는 학습. 이것이 주로 재시생 분들에게는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항상 이론과 기출 또는 기출과 이론은 항상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수험 공부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기본서 끝내놓고 기출문제 해야지, 기출문제 끝내놓고 다음 과정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본서 플러스 기출 플러스 기본서. 결론은 이 이론서와 기출서는 항상 동시에 병행하여 공부를 하여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요. 저의 말대로 공부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서신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는 바로 이러한 기본서 플러스 기출공부 플러스 기본서 보충을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기출문제 과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재, 이 기출문제 교재 관련된 학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를 항상 보충하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출 교재를 보면 해설이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사항으로 이론적 내용도 제가 상당히 많이 편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로도 모든 게 해설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서로 해당 기출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반드시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서 플러스 기출 플러스 기본서의 동시 병행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기출문제집 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셋째, 반복되는 출제 논점에 유의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 동일한 지문이 지속적으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단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출제 논점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음 시험에도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찰학 관련 시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에서 1년 2번 경찰학이 치루어지고 경찰 간부, 즉 경위 공채 시험에서도 경찰학 시험이 있고 경찰 승진 시험에서도 경찰학 플러스 경찰 실무라는 경찰 실무 종합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경찰학 시험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경찰학 시험에 출제되는 해당 시험이 다음 시험에도 반영이 되고 또 다음 시험에 반영된 시험이 또 다음 시험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최근 10개년 동안 있었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주로 선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개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면 웬만한 객관식 시험은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수험가의 진리가 있죠. 즉 여러분, 어느 정도의 좋은 기본서,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10개년 분석은 최종적인 시험 합격을 담보하는 최고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반복되는 출제 논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가셔서는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의 핵심은 기본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서 플러스 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 기본서 항상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자, 다음 셋째, 반복되는 출제 논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 기출문제집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조언 또는 제언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요, 꼭 이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 또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공부하세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아침에 눈을 떠서 이불을 개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되뇌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고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 말을 꼭 되뇌이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하는 공부하는 책상 앞에 이 문구를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상 앞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리고 하루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암시,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면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겠죠. 긍정적인 자기암시입니다. 항상 수험 과정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부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암시를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재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 기출 10페이지까지 기출 천재의 주요 목차도 여러분들 한번 단순히 소설책의 뜻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원별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의 강의는 일단 이번 1강 수업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기출 공부법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했고 따라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강당 약 2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한 강당 20문제이기 때문에 약 50강 내외에서 해당 1000문제를 전부 다 풀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과정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저의 강의를 듣든 또는 저의 기출문제 강의는 안 듣고 기출문제집만 보든 아니면 타 강사님의 수업을 듣는 분들이든 어떠한 분들이든 열려있는 카페니까요. 저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론적 내용, 기출문제 내용 또는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항상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카페에 꼭 가입해 주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봅시다. 1829년 자,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 자, 여러분들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로버트 필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로버트 필의 기본적인 원칙.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않는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 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 로버트 필은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맞죠, 여러분? 자, 영국 근대 경찰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필의 업적을 보면 일단 로버트 필은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829년에 이 로버트 필이 영국의 수도 경찰청을 설립했고 그리고 이 수도 경찰청의 장을 수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버트 필은 경찰 조직 기본
원리도 이야기하였고 또한 경찰 지휘 지침 원리도 이야기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경찰은 안정되고 자, 안정성 자, 그리고 능률적이며 능률성 자, 그리고 군대식 조직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로버트 필은 경찰 조직을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따라서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니까 군대식 조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2번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바로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쉽죠? 이것은 O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라고 로버트 필이 강조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보기 지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또는 신속한 출동이다. 자, 이러한 표현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속한 대응이라는 것은 로버트 필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임무, 포괄적인 내용을 천명하면서 로버트 필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를 범죄, 무질서의 예방 이렇게 천명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필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매년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분 갑자기 모방 범죄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로버트 필은 모방 범죄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바가 전혀 없어요. 자, 다음 범죄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 원론적으로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로버트 필은 범죄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보기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적합한 경찰관들의 선발, 즉 모집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적합한 경찰관을 선발하자. 그리고 이러한 선발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답은 O죠. 자, 그리고 적합한 경찰관들을 선발하고 또 교육을 잘 해서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기 위하여 또 로버트 필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15 임용 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1번 문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 문제는 일단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로버트 필이 언급한 경찰활동의 원리 그리고 로버트 필이 언급한 경찰 지휘 지침의 원리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편제를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절대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로버트 필의 경찰활동의 원리 1번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 여러분, 이 용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2번, 국민의 지지. 그리고 여러분, 4번 보세요. 역시 국민의 지지. 5번 보시면, 역시 국민의 지지. 맞죠, 여러분? 이 중요 용어 포인트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시면, 필요한 정도의 권한만의 행사. 즉, 비례의 원칙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로버트 필이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럼 8번 보시면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여러분 이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방 범죄 예방 없죠. 범죄 정보 유출 없죠. 여러분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참고 13페이지 로버트 필의 경찰 지휘 지침 안정 능률 군대식 조직 그리고 중앙집권적 조직 체계 즉 정부 지배. 여러분 이 중요 용어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범죄의 부재. 그러니까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또는 부재죠. 자, 4번 경찰력의 시기별 또는 지역별 전개. 즉 중요성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에 경찰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자, 5번 완전한 감정 통제. 여러분들 이 완전한 감정 통제 이 용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번외로 완전한 감정 통제라는 것은 우리 경찰 윤리 표준에서 5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즉 객관성, 경찰 윤리 표준 거기에 보면 완전한 감정 통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감정 통제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단정한 외모, 7번 적격자의 선발훈련. 여러분 나왔죠? 자, 그리고 9번 15기간, 그리고 10번 경찰 조직 운영을 위한 경찰 문서의 중요성. 여러분 이렇게 로버트 필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번외적으로 하나만 살펴볼게요.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어느 정도의 빈 여백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여러분 누구죠? 로버트 필이죠. 자, 그리고 2번 미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여러분 미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8월에 태어나신 학자 오거스트 볼머.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오거스트 볼머는 1번 미국 대학의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미국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설치를 하신 분이죠. 자, 여러분들 기본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오거스트 볼머는 경찰의 직업 전문화. 여러분들 경찰 윤리 파트에서 나오죠. 전문직 관련해서 경찰의 직업 전문화 노력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좀 수험생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 여러분 혹시 누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천로이량. 이 사람이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죠. 여러분 이 천로이량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국가 경찰 조직인 경보료라는
국가 경찰을 창설한 업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특히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철로일양과 철로일양의 업적인 경보로 창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다음 시험에 근대경찰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통합적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한 인물 로버트 필만 물어보는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을 물어보면서 그 인물과 관련된 업적 혹은 옳은 내용, 틀린 내용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빈 여백에 한 번쯤은 필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여러분들 2020년 1차 순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반복 출제되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출제된 순경시험의 문제가 앞에 1번 문제 제71기, 즉 2021년이죠. 71기 경찰 간부 시험에 그대로 원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2번, 1829년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 자, 로버트 필이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왜? 1번 문제에서 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자,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죠.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아니죠. X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2번.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여러분, 이게 용어의 표현이 조금 바뀐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의 인정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국민의 지지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O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명백히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용어 자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용어를 자세하게 이해하면 시민의 인정이라는 건 결국 시민의 지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자, 다음 여러분. 적합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여러분 로버트 필 교육훈련 강조했죠. 옵니다. 자, 다음.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당연히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경찰의 아버지 또는 경찰학의 선구자인 주로 로버트 필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로버트 필이라는 인물에 국한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오거스트 볼모라든지 일본의 철로 일양이라든지 이러한 각국의 근대 경찰의 아버지가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 문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의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교재 경찰의 의의는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맞죠, 여러분? 다음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경찰. 맞죠?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의 분류. 맞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즉 경찰권 발동 범위의 축소화 과정. 여러분들, 이것이 경찰의 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네 가지의 파트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3번 문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찰의 의와 관련하여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봅시다. 경찰의 분류. 자, 여러분들 경찰의 분류. 자, 그러면 딱딱딱딱딱 떠오르셔야죠. 맞죠, 여러분? 자, 이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1기 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여러분,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했다? 자, 여러분, 바로 답 나왔죠?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래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고등경찰, 보통경찰. 자,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프랑스 유래. 맞죠, 여러분? 그리고 보호, 법익.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등경찰이 뭡니까? 고등경찰은 아주 고등한 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경찰의 활동이 인정되는 영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등한 가치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 사상, 가치, 이러한 것들을 고등경찰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경찰이 뭡니까? 보통경찰은 고등경찰 영역이 아닌 영역을 보통경찰이라고 하고, 이러한 보통경찰은 말 그대로 보통경찰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영역들을 보통경찰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 의미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등경찰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고등경찰을 시행한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한 질서경찰과 보통경찰은, 자, 여러분,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자, 여러분,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자, 일단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범죄 수사는 질서경찰.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방범순찰은 봉사경찰. 자, 나는 O죠. 자, 여러분, 질서경찰, 봉사경찰. 자,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다항 보겠습니다. 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자, 여러분,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가 강하면 비상경찰,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시경찰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담당 기관에 따른 구분. 자, 평시경찰은 우리 일반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죠. 자, 그리고 비상경찰은 군대가 담당하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해의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고요.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 맞습니다.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으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담당하는 경찰작용입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라항 보겠습니다.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경찰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되죠. 자, 여러분들, 이 구별 기준은 뭡니까? 1번, 업무의 독자성.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타 행정작용과의 부수 의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안경찰은 자, 업무상 독자성이 있고 타 행정작용과는 부수하지 않고 일반 보통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보안경찰이라고 했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과 부수하여, 즉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여러분, 바로 X죠. 쉽죠, 여러분? 여러분,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엄청나게 이론 강의에서 강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풍속과 관련된 경찰 활동은 보안경찰 영역입니다. 보안경찰 영역입니다. 이거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행행위 규제하는 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단속하는 거, 맞죠? 그리고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풍속경찰이죠. 풍속경찰은 보안경찰, 즉 보통경찰기관의 임무라는 거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산림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맞죠? 자, 좋습니다. 다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여러분, 행정경찰은 뭡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경찰 활동이죠. 특히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사법경찰은 뭡니까? 범죄의 수사, 진압, 체포, 그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수사경찰이죠. 자,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임무,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른 구분이며,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음, 삼권 분립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자, 여러분, 마지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여러분들, 이거 삼권 분립 사상에 의하여 유래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거, 뭐죠? 나. 그리고, 적절한 거, 나. 그리고, 다. 그리고 마 해서 여러분들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그래서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 3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번 문제는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설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말 좋은 문제고, 난이도도 조금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70기 경찰간부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화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내용이죠. 특히 법치주의 국가시대 이후에 여러 법률 및 판결에 명문화된 내용을 살펴보는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794년에 독일의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맞죠, 여러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여러분, 여기서는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경찰의 소극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죠. 다음,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여러분들, 제가 이론 강의에서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절박한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경찰의 소급 목적,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경찰의 책무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의 주요 내용이었죠. 뭐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 프로이센 일반난트법과 관련하여 한계는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복지 경찰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기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2번 지문 보겠습니다. 1884년, 여러분들 1884년 바로 떠오르셔야죠.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 여기는 자치경찰법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전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위생이죠.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다? 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위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1795년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입니다. 이 프랑스의 제와형벌법전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의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했고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보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또는 자치경찰법전 이것의 한계가 뭐냐면요. 공공의 질서 안전 공공의 질서 안전 이것은 경찰의 소급 목적을 즉 축소와 소급 목적을 인정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생의 확보 있죠. 위생의 확보. 위생의 확보는 어떻게 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맞죠? 여러분 위생경찰. 이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로서 적극적 복지 작용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생의 확보라는 적극적 복지 증진을 자치법전에서 규정한 것은 일단 축소화 과정을 이야기할 때 한계가 있다라고 프랑스의 자치경찰 법전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자, 3번 봅시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여러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여러분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밑에 승전 기념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승전 기념비를 조망하는 조망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조망권은 심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심리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규 명령의 바탕을 둔 경찰권의 발동은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자, 여기까지 맞죠?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자,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맞죠, 여러분? 심리적 이유, 즉 적극적 복지 증진. 여러분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 여러분 법 해석상입니다. 입법상 확정된 계기는 아닙니다. 법 해석상 즉 판결상 확정된 계기. 그래서 경찰 자극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5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했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기 보겠습니다. 띠토 판결. 띠토 판결 조금 이따가 볼게요. 띠토 판결은 행정 개입 청구권, 즉 경찰 개입 청구권,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을 통해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여러분,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여러분들, 띠톱 판결, 띠톱. 이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1960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자, 여러분, 띠톱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요. 석탄 공장에서 사용하는 띠톱. 톱은 톱인데 날이 엄청 가늘고 엄청 세밀하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띠톱이라고 하죠. 띠톱.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좀 규제 좀 해달라. 이것을 개입 청구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띠톱 판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경찰작용법 파트에서 경찰작용법의 기초라고 해서 개인적 공권, 그리고 경찰 개입 청구권, 반사적 이익, 경찰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띠톱 판결의 의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음,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제 풀이 때 계속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경찰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경찰 재량권이 0으로 된다는 것은 기속 재량화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량권 없이 무조건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띠톱 판결은 이러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4번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예요. 공부를 한 사람은 맞출 수 있고 안 한 사람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변별력이 있고 좋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경찰의 분류 그리고 구분 기준. 여러분 떠오르셔야죠. 행정경찰, 사법경찰 로부터 고등경찰, 보통경찰. 그래서 이 사이에 많았죠. 보안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맞죠, 여러분? 진압경찰, 예방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맞죠, 여러분? 머릿속에 논리적 체계 있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 여러분 맞죠? 자, 다음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 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O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여러분 이거 쉽죠? 예방경찰은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경찰권 발동 시점이 사건 발생 이전이죠. 진압경찰은요, 진압해야 되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범죄 사건 발생 이후죠. 경찰권 발동의 시점이죠. 자, 그래서 나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여기서 광의라는 표현은 집중하실 필요가 없죠. 자, 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이러한 경찰 개념의 구분은 삼권 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자,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프랑스, 여러분 틀렸죠? 맞죠, 여러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독일의 행정법학이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삼권분립사상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 맞죠,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이 헷갈렸습니다. 자, 삼권분립 사상 관련해서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순간 헷갈렸다고 인정해 주시고, 제가 영미법계, 대륙법계 계속 그거 신경 쓴다고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죠. 자, 그래서 다도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자, 경찰 권한의 유지, 경찰 권한 책임의 소재. 그래서 맞죠, 여러분? 에 따른 분류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럼 평시경찰, 비상경찰, 위에의 정도 담당기관, 평시냐 비상이냐, 일반 경찰기관이냐 군대냐. 자,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질서경찰, 봉사경찰,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 나, 다, 라, 마바 모두 옳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계죠. 연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삼권분립사상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프랑스 맞아요. 재화용벌법전.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순간 대륙법계, 영미법계 얘기하다가 계속 독일 행정법학 그것 때문에 헷갈렸네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여러분 풀어봤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떠오르시죠? 이론적 내용 정말 바탕이 많이 돼야겠죠. 그리고 5번 문제까지만 봐도 문제의 출제가 반복되고 그 논점의 일관성이 있죠. 맞죠,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과정 때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강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리엔테이션과 이번 5번 문제까지 해서 1강 수업을 마치고 2강 수업 때부터 이제 약 한 강당 20문제 정도씩 꾸준히 수업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수업 2강에서
뵙겠습니다.